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요사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맨정신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총리실에 비서관으로 임명된 정현곤 씨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차례 복역하고 최근까지 반정부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하고 무엇보다도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주 고위직인 총리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놓고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그 사실을 폭로하고 이번에 따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이 사람의 그 전력을 보면은 자민투 위원장, 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정책위원장 등등을 했는데, 특히 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80년대에는 건국대학교 점거 농성 사건, 그리고 97년에는 다른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차례 방북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김종석 의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신하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행인데,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책에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답변을 꼭 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제가 학술적으로 쓴 논문에 대한 부분인데 국감장이라서 어렵다. 제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적답을 피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책을 쓴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6.25가 김일성의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된 거하고 별 다른 게 없죠.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에 취직하는 거하고 뭐 별 다른 게 없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학술적인 것이고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는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지, 대한민국 국군을 우습게 보는지,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인데 임명해가지고 그걸 또 비공개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게 세상이 지금 거꾸로 서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뭐라고 또 이 정 비서관을 감쌌느냐. 국감장에서 개인적 사상과 신념에 대해 조목조목 묻는 형식 자체가 국민 보기에는 제대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여기에 또 국민을 끌어들이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이 아니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의 사상과 신념은 꼬치꼬치 알아야 되고, 지금 이념이 달라서 남북 간에 이런 체제 대결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이념은 완전히
한 점의 의혹이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인권 탄압이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 비서관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 정부는 반국가 활동하고 이적단체 근무 경력이 이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제한 조건이 아니라 상당히 그것이 권장하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송현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적단체 간부 출신입니다. 이적단체 간부 출신. 그 이적단체는 이름이 한청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인데 최근에 2009년 1월 3일에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뭘 했느냐?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이런 짓을 했다. 최근까지 했다. 거기서 아주 간부로 했는데 이 사람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또 이런 사태, 오늘 이런 사태, 이런 걸 보면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주로 북한 편을 드는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인데 거기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면은 이게 평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인사는.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허용될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허용될 수 있느냐? 전혀 없죠. 그런데 언론 보도는 조선일보를 빼고는 이 사안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따지면은 이게 제대로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지금 세상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선은 이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공안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총리실과 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임명이 있었느냐?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하지 않으면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책을 서서까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쓸 정도면은 이 사람은 우선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진위 분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피하 구분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적이냐, 누가 아군이냐. 둘 다 국민으로서 문제가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죠. 동시에 이렇게 되면 선악 구분 능력이 없어집니다. 선악 구분 능력도 없어진다. 피하, 진위, 선악 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시민사회 단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지도한다면 특히 이 시민단체를 지도하면 어느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방향, 미국에 반대하는 방향,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방향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을 하고 세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히틀러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글을 쓴다든지 강연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에는 이유가 있었다든지 600만 명이 아니고 그건 유대인들이 과장한 것이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50만 명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갑니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유럽에 있는 그 법,
법을 적용한다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법을 우리가 한번 새로 입법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법을 입증하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반인류 범죄를 비호하는 자, 그리고 6.25가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 여기에 꼭 넣어야 될 것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총리실에, 그것도 핵심 시민사회 담당 비서관으로, 그러고 그게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사로는 안 되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사. 지금 검찰 국정원이 전 정권의 약점을 캐기에 거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전 정권이 급한 게 아니죠. 현 정권의 이 위험한 이적 반국가 행위자 비호에 대해서 이 인사에 관여한 사람을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적 비호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